네, welcome to Jenny's Drugstore. 안녕하세요. 약사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메가 제품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약국에도 그렇지만 홈쇼핑, 심지어 이제 백화점, 건강식품 코너,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곳에서 오메가3를 빼놓지 않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온 제품들은 약국에 있는 제품들인데 한번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더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제품들을 갖고 왔고요. 그 선택하는 기준들은 다양하지만 제 입장에서 제 기준으로 어떤 오메가3를 선택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제품은 오마코예요. 오마코 들어보셨나요? 네, 얘도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인데 얘만 지금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허가를 받은 이제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처방전을 갖고서 이제 약국에 제출을 해서 이제 탈 수 있는 약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PTP 제품을 저는 선호합니다. 프레스트루인 제품을 사시면 더 도움이 되는 게 일단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나 햇빛 또는 온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이 기름이 산패되거나 산화되거나 이런 거로부터 조금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프레스트루 패키지를 선호합니다. 요것도 하나의 그 오메가3 지방산을 고르는 팁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선호하는 제품이 반응이 좋은 게 이제 제품명이 옥타 오메가 3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이 제품 협찬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오해는 안 하셔도 되는데 얘가 이제 완제품으로 IFOS 5스타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이제 한번 봤었어요. 근데 이제 약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IFOS가 어떤 건지 살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5스타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 첫 번째 그 별이 어떤 거냐면 깨끗한 어유, 두 번째는 함량이 좋은 어유, 세 번째 신선한 어유, 네 번째 안전한 어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기술력이 좋다, 위생적이다, 안전한 선진 제조 기술을 적용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IFOS 5스타를 받은 프리미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평균 이상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제품은 지금 여기 없지만 여기 보여드릴게요. 옥타 오메가 3. 얘는 이제 Red Maple Manufacturing에서 캐나다가 제조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J&H 바이오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얘는 120캡슐 2개월분, 2달분이 있고, 여기에 있는 오메가3 성분은 EPA가 1000mg, 그 다음에 DHA가 540mg에서 두 캡슐에 1540mg을 함유한다고 보면 되고요. 옥타코사놀도 있고, 지구력에 좋은 옥타코사놀, 비타민 D가 23 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해바라기 레시틴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종은 이제 정어리랑 멸치인데요. 이것도 이제 사실 이야기들이 많아요. 큰 물고기일수록 중금속이 더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작은 물고기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작은 물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멸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중금속 이런 검사를 했거나 이런저런 검사를 해서 원료 제조사가 그래서 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한 제품들은 이제 굳이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따질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찝찝하시면 연어, 대구 이런 큰 물고기를 어종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정어리, 멸치 이런 작은 물고기를 선택하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약국의 약사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형태냐예요. 보통 이제 약국에 있는 제품들은 EE형이 있고, 그 다음에 RTG형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오마코 같은 경우는 EE형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옥타 오메가3는 RTG형이에요.
우리가 원래 이제 중성 지방이 있잖아요.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라고 해서 이제 지방이 있는데, 아까 오마코와 같은 E형의 경우에는 원래 우리 몸에 있는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를 에틸기의 에스터 결합으로 바꾼 형태예요. 그래서 분자 증류 방식으로 열을 가해서 농축 방식으로 이제 정제한 게 되는데 좀 어렵죠. 장점은 이제 고순도 제품이 가능하고 DHA나 EPA가 80에서 90% 이상 가능하고 중금속, 환경 호르몬 등의 불순물 잔존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약품인 아까 오마코 같은 경우도 생산돼서 많은 연구가 존재를 하고요. 논문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단점이 TG 구조가 아니니까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 구조가 아니라서 소화 속도 및 생체 이용률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리파아세가 그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fatty acid, 지방산으로 분해할 때 좀 늦어요. 특히 노인분들. 그리고 이제 이용을 위해서 글라이세롤 백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되는 거고요. 증류 방식 분류 시에 오메가3 지방산의 산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임계 추출은 산패 우려 경미하지만 이제 고가인 경우가 있어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E형은 에틸 에스터에다가 fatty acid,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이렇게 있는 하나의 형태고요. 우리 원래 TG 같은 경우는 글라이세롤 백본에 지방산,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오메가3 형태로 있는 게 이제 TG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이제 생선에서 용매를 추출했을 때 이제 DHA와 EPA가 30%밖에 안 된다는, 우리 이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구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산패 우려가 적지만 단점은 두 개의 꼬리에 그 포화 지방산이 있다는 거, 그리고 중금속의 잔존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담즙산이 부족했을 때는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그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RTG형으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RTG라는 말은 이게 Re-esterified 오메가 TG인 것 같아요.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 형인데 에틸 에스터형으로 오메가3를 다시 TG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틸 에스터 하나를 글라이세롤 백본에다가 이렇게 3개를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으로 만든 건데, 얘는 장점이 고순도이고 불순물이 적어요. 그러니까 E형의 오메가3 장점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고, 생체 이용률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오마코의 E형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간 먹었을 때는 RTG형이 더 생체 이용률도 높고 흡수율도 좋은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꾸준히 드셔야 되잖아요. 1년이라고 했으면 1년 동안 다 먹은 거를 비교를 했을 때는 E형이나 RTG형이랑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고가예요. 고가고 산패될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산패도 검사를 통과한 제품도 있어요. 산패도 이런 시험 성적서가 있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산지나 어종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원료 제조사가 이제 세계적으로 믿을만 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 시험 성적서와 제조 공정을 공개하는지 확인하고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저는 알래스카 오메가 그쪽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KD 파마 것이 좋다고 이제 약간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저도 가죽 공예를 해서 얘기인데요. 이 가죽이 퀄리티가 좋고 안 좋고는 이제 가죽을 보면 볼수록 알 수는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약간 만져보면 이 가죽은 좋은 가죽인지 아닌지 그냥 대략 느낌으로 알기는 하는데, 이게 원래 중국산 거여도 이태리를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태리산 가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3도 사실 여기에서 잡았고 여기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아까 이태리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좋은 나라에서 잡아온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조 국가 또는 이제 원료 제조사 국가보다는 이제 원료 제조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IFOS 같은 경우는 그 북미 지역에 해당하는 원료사에서만 중요한 시설 분석 업체의 인증 시스템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5스타 정도 받았으면
아, 평균 이상은 하는구나. 또 이제 아까 5가지 좋았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통과를 했구나. 이렇게 해서 참고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산패도 또 이런 것들 검사를 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성적서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관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만약에 너무 햇볕이 쨍쨍 비치는 곳이나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서로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보고서 냄새를 맡아봐요. 냄새를 맡아보고 그래도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를 끄트머리를 이제 약간 가위로 잘라보시든지, 잘 조심해야겠죠. 예, 그거를 이제 냄새를 맡아보고 약간 맛도 먹어보면 산패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산패됐다 느끼면 다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체에 들어와가지고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제품으로는 여기 것도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예, 이거는 알래스카 오메가를 사용했고요. 제조사는 로빈슨 파마 해서 미국이고, 판매사는 미아 누트라예요. 네, 미아 제품들도 되게 괜찮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분이에요. 이게 2개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2개 들어있어서 6개월분이고, 얘는 EPA가 700, 그 다음에 DHA가 240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해서 940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E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제 이거는 오메가3 그 자체가 산패되지 않고 산화되는 거를 늦추기 위해서 이제 토코페롤 비타민 E를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어, 그래서 알래스카 베링에서 잡아온 거고요. 그 다음에 EE형이 되겠습니다. 에틸 에스터형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제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RTG형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안에 있는 그 함량을 잘 보셔야 돼요. 함량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는데, 이게 한 캡슐당 1302mg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 EPA and DHA가 1200이에요. 1200mg인 거 확인하셔야 돼요. 오메가3는 1200mg 들어있고, 비타민 D3가 1000IU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캐나다에서 만든 건데, 전체 그 미리그램이 오메가3의 미리그램과 일치하진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 제조 원료사, KD 파마나 알래스카 오메가 정도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네, 두 번째는 폼이에요. 폼, 그 형태.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체에 있을 때는 TG 형태로 있지만, 이게 E형은 에틸 에스터형에다가 fatty acid, 불포화 지방산이 있고, 그 다음에 RTG는 이 TG형에다가 그 에틸 에스터를 갖다가 3개를 붙였으니까 오히려 그 순도 면에서도 더 생체 이용률이나 이제 흡수되는 게 더 잘 되겠죠. 네, 그렇지만 2개 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제품들은 이제 PTP인 경우도 있고, 저는 PTP로 되어 있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만약 병에 있잖아요. 이제 제가 좋다고 한 제품들도 병에 있는 것도 있어요. 병에 있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용기가 불투명하잖아요. 불투명한 게 좋아요. 왜냐면 햇빛을 받았을 때 통과하지 않게 불투명한 용기가 좋긴 한데, 얘를 이렇게 열었을 때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화될 수가 있고, 또 이게 손으로 만지면 하나만 집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프레스-트루 패키지를 선호하고요. 그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순도인 거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질환에 맞는 양을 챙겨 드시는 게 또 중요해요. 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염증, 만성통증, 자가 면역질환, 그 다음에 알러지, 천식, 비염, 안구 건조, 우리 여기 눈물도 세계층이지만 이게 지방으로 이루어진 곳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당뇨, 고지혈증, 임산부들, 태아의 그 DHA, 똑똑해지는 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섭취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PMS 증후군 있으신 분, 뭐 심근경색후의 2차 발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 문구는 사라졌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모든 미세 염증에 오메가3가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은 그 만성 질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 복용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 더 안 좋은 쪽의 질환일수록 더 많이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 이제 알려드리고요. 저도 이제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4에서 5mg까지 드시라고 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그런데 이제 미국 식약처 FDA에서는 그 한계를 이제 3g까지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뭐 1에서 2g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닥 더 오버해도 특별한 약, 혈액 응고 억제해주는 그런 약을 드시지 않는 이상 뭐 별로 무리는 없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약을 드셔요. 이제 혈액을 묽게 해주고 이런 약을 드시거나 하면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랑 먼저 상의를 하시고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지혈증 같은 경우 스타틴 약을 드시잖아요. 스타틴 약이랑 같이 오메가3를 같이 드셨을 때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외에도 그 식물성 오메가3도 있어요. 아마씨유가 들어있는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릴 오일이 한동안 좀 반응이 안 좋긴 했었는데 어쨌든 크릴 오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고 나서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그 원료 제조사. 두 번째, 고순도인지. 세 번째, 그 형태, E형인지 RTG형인지 보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패도, 이런 거, 중금속, 이런 것들도 성적서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TP인지 아닌지, 이런 위험 요소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